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게 수학 고등학교 목차인데 이거 개통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찍었는데 고등학교 개통도를 녹화한 게 없어서 이렇게 하나 녹화를 지금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개통도를 배우는 이유는 그거죠. 아이들한테 전체적으로 이제 숲을 가르쳐 주는 거죠. 왜 그거라고요? 개통도. 전체 흐름이 뭐 있고 뭘 배워야 되고 이걸 왜 배우느냐 이런 걸 전체적으로 얘기해 줄 때는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이게 대략 무슨 뜻이고 대략이 무슨 뜻이고 이거를 왜 배우고 이거 배울 때 뭐가 조심해야 되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하는 것들 왜 배우고 주의점이 뭔지 얘 대략을 해서 이 전체 흐름을 단원 간의 연관관계 단원 간의 상관관계를 좀 공부를 하고 좀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목차 중심일 때 보면 이제 여기는 중학교 과정이에요. 중3거까지는 이제 찍어놨는데 중학교 과정에서 배워서 요 화살표 때문에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것이 이 수학과 수투는 중학교 게 70%가 좌우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 거 70%에다가 플러스 50%를 더 했어요. 뭐 30%인데 50%를 더해서 수학과 수투에다가 다시 한번 심화시켜서 써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과 수투는. 수학과 수투가 들어가고 또 확통도 기본, 확률과 통계도 기본적인 어떤 형태만 배웠는데 확통은 한 중학교 때 한 30% 될 것 같고 이 30%를 갖다가 확률과 통계에서 심화시켜서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고등수학으로 배우는 게 이제 미적 1 배우고 심화로는 2까지 배우는 학생들도 있고 근데 이제 새롭게 이렇게 경제수학이라든가 왜 이렇게 보면 환율계산, 이자계산, 이자계산 그 다음에 경제현상, 경제법과 같은 그래프, 그걸 미분적분으로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로 경제수학. 실용수학으로, 뭐, 이렇게 보통, 초등학교 보면, 이 함수의 활용처럼, 단원마다 활용단락 있잖아요? 그 활용단락을 여기다가 따로 모아서 낸 것 같고. 새로 나온 건가요? 이게 새로 나온 거예요, 경제수학, 실용수학. 이과에서도 수학이 나오나요? 선택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기하. 기하는 실제적으로 이제 수한수투에서 수한하고 수투에 있던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 중에 어려운 거를 뽑아가지고 여기다 놓은 건데 기하고 그거는 도형의 방정식들. 여기는 간단한 도형의 방정식만 하고 여기는 조금 원이라든가 타원이라든가 쌍곡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넣고 벡터는 그게 이제 이과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방향성까지 화살표로 방향성까지 함수식에다가 방향성으로 모양까지 떠올릴 수 있도록 그래야 3차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염두에 둔 벡터량과 스칼라량이 있는데 스칼라량이라는 것은 1, 2, 3인데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스칼라량. 그래서 벡터량은 방향까지 고려하는 그래서 기하 벡터를 배우게 되고 기하를 벡터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학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새 수행평가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그 수학 과제 탐구해서 또 별도로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 이제 이렇게 중3 때 실수 제곱분하고 인수분해 배우는데 이 인수분해가 고등학교 가면 뭐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하고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네네. 그 다음에 여기는 실수까지 배웠는데 이게 복소수를 하나 더 배운 거예요. 수의 범위를. 그러면 결국은 여기 나오는 2차 방정식이 전체가 여기에 가요.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요 1단원, 2단원은 뭐라고요? 중학교 수학 플러스 복소수 조금, 복소수의 특징 조금 배우는 거예요. 됐죠? 네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집합이 옛날에는 수투에 갔다가 뭐 수한에 갔다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는데 집합의 개념을 배우는데 집합 배우면서 여기에서 직선이나 도형을 잠깐 배우고 이 도형을 배우는 이유는 함수를 할 때 이 도형하고 다항식을 합치는 거예요. 식과
그림을 합쳐서 함수를 가르쳐야 되니까.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경우의 수에서 확률 통계 살짝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버린 게 수학이네, 수학. 그럼 이건 공통수학이라고 칠 수 있네요, 공통수학. 아, 이건 옛날 건가 보다. 공통수학 배우고, 그 다음에 수학을 보면 공통수학 배운 다음에 요거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게 다 흩어져 있으니까 만들어봐야 그 여기에 있던 게 어떤 게 점점 쉬워지는 추세가 빠져요. 근데 빠져서 더 어려워요. 왜? 이걸 배워야 기출문제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풀고 접근하는데 이게 빠져버리면 옛날 교과서 다시 찾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게 없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해설이.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이게 어디예요? 그러면 아, 빠진 부분에 나온 거야. 이렇게 설명할 때도 많아요. 근데 지수, 더하기 연속은 곱하기고 곱하기 연속은 지수니까 지수 법칙 배우고, 지수까지만 중학교 때 살짝 다루는데 이 지수 함수의 역함수인 로그를 옛날에는 함수까지 다 배웠거든요. 이게 그래프의 모양까지. 근데 지수하고 로그를 간단하게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가 중3 때 나오거든요. 보통 중3 끝대경에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는 삼각함수 있잖아요. 요거 배웠는데 이제 까먹고 잘 안 배우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기다 다시 넣은 것 같아요. 삼각함수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 기본적인 거 배우고, 이게 수열은 뭐라고요? 수식의 수식, 수의 규칙성을 따는 거고, 수의 나열 규칙성. 이걸 곱으로 되느냐, 덧셈으로 되느냐, 합으로 되느냐. 그래서 등차냐, 차는 합이죠. 네. B는 곱하기죠. 네. 그러니까 더하기로 되느냐, 빼기로 되느냐, 곱하기로 되느냐, 나누기로 되느냐에 따라서 수의 규칙성 찾는 거고, 이게 확률하고 통계하고, 확률은 뭐라고요? 앞으로 있을 거에 대한 확실하게 일어날 일에 대한 비율 찾는 것이고, 그러니까 비율이니까 기본량, 전체량분의 부분량이 나오겠죠. 네네. 통계는 계산해 본 거예요. 통째로 발생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률은 미래 사건에 대한 것이고, 통계는 앞으로 이게 일어난 과거 사건에 대한 계산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함수를 배우는데 이렇게 수열을 배우잖아요. 수열. 그러면 나열을 하면 제일 끝에는 뭐가 있어? 라는 게 나오죠. 네. 이게 극한이에요. 극도로 한계까지 가면 함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극도로 한계까지 가다 보니까 그거를 어떤 거를 계산을 해줘야 되면 한계까지 끝까지 갔죠. 네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1을 반으로 자르고 숫자로 쓸 수 있죠.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한계까지 되면 어떻게 돼? 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 이게 극한이죠. 네. 극한.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세계, 이렇게 작은 세계를 볼 수 있죠. 미세하게 작은 세계. 네. 이게 미분이에요, 미분. 그러니까 순간적인 상황에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미분이에요.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 잘라요. 그러면 미분하는 방법대로 하다 보면 그 한 점에서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게 개수예요. 근데 그 개수가 규칙성을 갖는 게 도함수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랑 똑같죠. 어떤 거를 여기를 내서 이 부피를 내려면 이게 제5열인가 제5세계인가 이게 영화 보면 이거를 잘라요. 이렇게 지지직 제가 무언서 말하는 거예요? 제5원소. 그거 보면 이 사람을 지지직 해갖고 한 면을 만들어갖고 주르륵 해갖고 이렇게 해서 여자를 만들잖아. 이거 뭘래요? 미분을 해서 이걸 합친 게 뭐라고요? 적분을 한 거예요. 통째로 계산한 게. 그래서 미적이에요. 그래서 미분부터 배우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적분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걸 합치려면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 배우고 적분을 배우면 적분을 하려면 나눈 다음에 합쳐요. 그래서 미적이에요. 미적. 그런데 부정적분은 정해지지 않는 면적.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통계하면 이 면적이 전부 다 몇이에요? 합치면? 100%니까 1이죠. 네. 무한대로 갔는데 어떻게 1이 돼? 이렇게 부정적분. 무한대로 갔을 때 정해지지 않는 넓이가 부정적분. 네. 정적분은 범위가 정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해진 범위에 대한 적분. 이해되세요? 네.
자, 이렇게 미적을 배우고 정적분, 부정적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경제, 환율이나 세금, 이자나 원리합계, 복리, 달리, 그죠? 함수와 그래프, 경제 형상, 수요 공급 이거를 했을 때 여기 주식 차트 같은 거 이렇게 움직이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요거를 차트를 요 극점이 중요하죠. 네네. 미분과 적분, 미분 적분과 경제 문제 이런 걸 공부하는. 근데 함수의 활용 같은 걸 보면 마지막에 활용 문제 나오는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쭈루룩 모아갖고 실용수학이라고 정리한 거고 이게 좀 어렵죠. 자, 이렇게 보면 나중에 보면 여기에 수열 아까 배웠잖아요. 수 나열하는 거. 요걸 좀 확장시켜서 수열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이면 뭐가 되냐라는 걸 급수 계산. 네. 그 다음에 급수를 하려면 짜라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분법, 이 도함수를 진전시켜서 적분을 점점시켜서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심화로 조금씩 배우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하는 어찌 하거든요. 그림 모양이라는 건데 보통 직선하고 원만 배우는데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따로 많이 쓰이는 2차 곡선. 그 다음에 평면에서 벡터, 이 방향으로 봤을 때 이 뭐 안에 있는 것들 계산하는 거. 네. 부피 계산하고 방향 계산하고 각도 계산하고 그런 거. 그런 다음에 공간 안에서 3차원에서 이거 3차원에서 보이는 모습들, 그죠? 그래야 3D 하고 그러죠. 그런 것들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과제 탐구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자, 목차로 한번 다시 살펴보면 어느 정도 목차가 뭐 있나 라는 것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고3 고3 늘 수준 고1, 2, 3 가면서 중3하고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자, 보시면 이게 덧셈, 뺄셈,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이게 사칙연산 배우는 거예요. 네. 뭘로? 숫자가 아니라 뭘로? 식으로. 식으로 나왔는데 식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4 하면 x가 10이라면 254 이렇게 되잖아요. 네. 요거 하나하나는 차원이 다르고 항이라고 그래요. 항. 독립된 하나의 요소, 법의 항 아니면 분자와 같은 거. 하나의 항들을 이 항을 이 숫자가 아니잖아요. 네. 숫자와 숫자 나누는 것처럼 식과 식도 나눠야 되니까 나머지 정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 가르치고 이렇게 연산을 하려면 항상 항등식도 이제 항등식을 활용해서 연산을 하니까 양쪽이 같다라는 것도 활용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숫자에는 인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식에도 인수가 있고 뭐가 있어요? 배수가 있으니까 곱셈 정리가 있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인수분해 나눗셈, 곱셈 공식, 인수분해과 곱셈 공식을 다 배우면 숫자가 아니라 식으로. 왜 식으로 해요? 여러 가지 숫자의 규칙성을 식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식에서 중학교 때 배운 대표적인 게 2차 방정식이라는 거죠. 2차 방정식. 네. 그래서 조금 더 근하고 계수, 판별식이라든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워서 2차 방정식 그래프나 최대최소를 배워가지고 심화를 시켜요. 중학교 거를. 심화를 시켜서 2차 방정식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면 뭐 숫자 한자는 찍어야 돼요. 3차 방정식은. 공식이 복잡해요. 있긴 있는데 엄청 복잡하다고. 그러면 3차 방정식, 한식은 찍고 2차 방정식 쓰는. 아니면 이렇게 대립되거나 대칭돼가지고 2차 방정식을 그냥 더블로 2번 푸는 4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이런 거 조금 배우고, 이 방정식은 뭐예요? 실선이잖아요. 네. 부등식은 점점점점점점 해갖고 이 위든지 아래든지 좌측이든지 이게 방향성, 공간 뭐라고요? 범위를 가르치는 부등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식이 가면 이 위다, 이 오른쪽이다, 이 아래다. 그럼 이 삼각형이 이렇게 공간이 나오죠. 네네. 이 공간 아니다 하는 게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등식은 뭘 나타내준다고요? 범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선을 그을 수 있고, 이 실선이나 점선을 그을 수 있어야 이 범위가 나오죠. 네.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배우는 거야.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방정식을 그리고 위다, 아래다, 아니다, 밖이다 해줘서 이렇게 부등식을 배우는 거야. 이렇게 부등식을 배워서
위다 아래다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다 그려놨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몇인지 여기서부터 이런 거를 계산하고 싶으니까 점과 점, 그죠? 점과 점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지. 그럼 다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요. 이렇게. 여기 x 길이, 여기 y 길이, 여기 대각선 길이를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x제곱, a제곱, x제곱, y제곱은 여기에서 여기에 대각선 길이 Z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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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제곱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리는데 이거를 이렇게 자를 수 있죠. 네. 몇 대 몇으로? 그럼 닮음이 나오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내분 외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더 확장시켜서 할 수 있게. 안에서 자르면 내분, 밖으로 자르면 외분. 외곽으로는 오른쪽으로 커질 수도 있고 왼쪽으로 커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 거고 내분은 하나 나오는 거고. 아, 그러다 보면 어쨌든 직선은 그려야죠. 네. 직선 그리면서 제일 기본이 거리죠. 네. 여기서부터까지 갔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중1, 2, 3에 도형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한꺼번에 공부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도형 공식, 도형에 있는 기본 공식들을 모르면 이게 되게 힘들죠. 그러면 또 요거 점과 직선의 사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점이 있으면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거리는 이렇게 그려줘야죠. 네네. 그래 이게 직각이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 방정식 한 점을 알고 이 기울기를 아는데 요거랑 수직이죠. 네. 그럼 역수의 마이너스죠. 네. 그래서 기울기 알고 한 점 알면 이 방정식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 교점 구할 수 있죠. 네. 방정식 연립 방정식에서. 네. 그럼 요 거리 점과 점의 공식으로 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또 이것도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왜 그러냐면 x축과 y축이 있는데 한 점이 있죠. 네. 여기서부터 원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원을 그리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x, y죠. 네. 그러면 x제곱, y제곱 하면 r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요거는 x제곱, y제곱은 z제곱이 나오는데 이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 나오고요? r제곱 나오는 식이 원의 방정식이에요. 아,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 점, 두 점 사이 거리도 뭐라고요? 피타고라스 정리. 요것도 피타고라스 정리. 그런 다음에 여기서 평행이동을 배울 수도 있는데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동하고 부등식의 영역 활용, 부등식의 영역 배웠던 거 한 번 더 배우는. 됐어요? 네네. 이렇게 하면 뭐를 할 수 있어? 다항식으로 방정식을 만들고 그 방정식은 이건 식이죠. 네. 이건 그림이죠. 네네. 식과 그림을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식과 그림을 연결시키면 나중에 이제 심화해서 고등학교 가서 함수 식을 계산하죠. 네네. 그게 도하는 게 합성함수예요. 그걸 대칭이동시키는 게 y는 x에 대칭이동시키는 게 역함수고. 네. 그 다음에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의 차이는 뭐냐면 유리수는 분수죠. 네네. 이게 분수식이에요. 유리수는. 아, 그러면 곧 초등학교 때 뭐 배웠냐면 이거 배웠죠. 이거. 네네. 이게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 아, 무리함수는 무리수죠. 네네. 그러니까 무리수는 보통 우리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어떻게 배우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점을 해서 여기가 무리수라고 가르치죠. 네. 근데 이게 x축이 두 개가 출발하면 안 되죠. 네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대칭 이동시켜서 나중에 이렇게 되죠. 네. 근데 무리수는 의문수는 안 되니까 요 부분을 무리고 요거만 살아남아서 무리함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해되세요? 네네. 자, 어쨌든 지금 이게 좀 이해가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고 이해가 안 되면 이거 나중에 다시 배워야 되는데 유리수는 뭐라고요? 분수함수. 분수함수. 분수함수는 뭐라고요? y는 x분의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거 배운 반비례 함수를 다시 정리해서 평행이동하면서 가르치는 거고 네. 무리수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두 개에서 출발할 수 없잖아요. y가. 그렇죠. 그냥 요건 가능하잖아요. 근데 무리수의 7, 그 요축. 자, 조금 더 설명하면 무리함수. 요게 1일 때 1이죠. 네. 여기가 4일 때 2죠. 네. 그럼 여기가 무리수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3일 때는 루트 3이고, 2일 때 루트이고, 3일 때 루트 3이고. 그러면 네. 여기는 무리수는 확정이 안 되니까 출발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x축으로 만들고,
이걸 y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서 이렇게 놔야 돼, 저렇게. 네네. 왜? 이게 y축이 x축되고 이게 y축이 그러니까 x축이 y축 돼야 되니까. 네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는 1, 2 똑같이 출발하죠. 네네. 이 가격만 정의역은 출발만 하면 되니까. 그쵸. 그러면 1, 루트 2,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네. 값으로. 그러면 요거를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음수니까 안 되고. 어쨌든 이렇게 함수를 더 연장시켜서 배웠으면 또 요 중학교 때 지수는 배웠었죠. 네네. 그래서 확장돼서 지수법칙 배우고 로그의 간단한 모습을 가르쳐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0의 x승 이렇게 하면 10진법이죠. 네네. 그것처럼 이거는 y죠. 네. 그래서 로그 10의 y는 x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게 10이죠. 이게 진법이죠. 그쵸. 이것저것 상형 로그, 10진법 때문에 상형 로그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고, 요게 뭐라고요? 여기 12? 밑. 밑. 이것도 밑. 밑. 그래서 상형 로그는 10진법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수는 뭐예요? 곱하기 연속이죠? 네네. 그러면 로그는 뭐예요? 나누기. 나누기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수고, 이거 로그는 나누기 연속. 그러니까 로그로 나누면 이게 몇 자리나 되느냐? 나눠서. 이 10진법으로 나누면 10의 몇 승자리나 되느냐? 그래서 이게 2.5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10의 2승자리예요. 10의 2승. 그러면 뭐라고요? 100의 자리인데 여기에 나오는 숫자에 따라서 100 몇십 몇인지 900 몇십 몇인지의 숫자 배열이 나오는 거예요. 비례식으로. 이해됐어요?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그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해주려면, 네. 이 집합이란 걸 기준. 이게 뭐냐면, 모든 수학을 통합해서 그 수학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의 정의를 집합으로 해요. 네. 왜?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야 되고, 명제로. 명제는 뭐라고요?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는 것.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는 것. 그럼 명제가 P가 있어. 네. 그럼 참명제와 다른 명제의 관계. P면 Q이다. 이렇게 관계를 나타내주는 거야. 그게 조건이야. 뒤집으면 여기고, 바Q는 바P다. 이렇게 되면 대우고. 이걸 왜 배우느냐? 한 명제랑 한 명제의 포함 관계를 해서 이 참이라는 명제가 있는데 어떤 명제는 요 안에 쏙 들어가면 당연히 참이죠. 네. 그러면 이 명제도 사용할 수 있죠. 네. P면 Q이다라는. 네, 그렇죠. 그런 포함 관계로 진리 집합을 자꾸 확장시키든지 명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P면 Q이다 했을 때 Q는 화살 맞았죠. P 났죠. 네. 이건 필요 조건. 이거는 Q는 충분 조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표시하든지 이렇게 표시하든지 이걸 뭉쳐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든지 이렇게 표시하든지 똑같아요. 다 오른쪽이 크라. 이게 오른쪽이 큰 집합. 이해되세요? 네. 절대부등식이나 여기 항등식 배웠잖아요, 아까. 네. 항등식하고 절대부등식하고 항상 성립하는 걸 이용하는 거고. 어쨌든 이 집합으로 얘기를 해서 어떤 집합과 어떤 집합, 그지? 네. 그 포함 관계로 이 개념과 개념의 관계, 공통점, 차이점을 수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수를 나열해요. 수를 나열해서 차는 뭐라고? 차나 합이죠. 네. 차이는 더하기니까. 그러니까 더하고 빼면서 증가하는 거. 이거는 곱하고 나누면서 증가하는 거. 등비수열. 그렇죠. 그래서 등비수열과 등차수열을 배우는데 이렇게 등비수열과 등차수열을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2분의 1씩 계속 줄죠. 네. 줄죠. 거기 써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 얼마큼인데 이게 합치자. 썸머리, SUM을 옆으로 그리스 로만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이게 S자예요, 시그마. 시그마가 뭐라고요? 합치다, S자라고. 그래서 수열을 합치는 걸 공부하는 거고, 그거를 귀납적으로 나중에 해보니까, 이 수열 합치는 것도 식으로 만들 수 있더라. 하는 게 수학적 기하법이에요. 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보니까 규칙성이 있더라. 규칙성이 있는데, 그것들이 식으로 되더라. 하는 게 수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없어. 여기는 안 써있는데 점화식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듣나요? 네. 자, 그렇게 배워서 중학교가 끝나면
확률과 통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하고 네. 다르게 이렇게 확률이죠? 이건 네. 통계죠? 그러면 이거는요, 그거를 뽑아서 확률을 뽑아갖고 정리하는 방법, 그걸 뽑아서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요, 주르륵. 그러면 순열, 나열하는 방법, 그죠? 그거를 뽑아갖고 결합하는 방법, 중복해서 뽑아서 결합하는 방법, 나누는 방법을 시로 어떻게 한끼리 이렇게 항으로 해가지고 항으로서 정리를 하느냐, 식으로.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뭐라고요? 확률 통계잖아요. 그쵸. 어떤 확률과 통계의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이게. 이렇게 확률이 날 수도 있고 이렇게 통계를 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확률을 해서 확률 사건들을 한 가지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덧셈으로 할 수도 있고 곱셈으로 할 수도 있겠지. 그쵸. 이게 어떤 조건이 발생하면 이 조건을 전제로 해서 그 조건을 따로따로 하기도 하거나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하기도 하지. 네. 이해됐어요? 네. 자, 통계를 하면 그게 확률들이 어쨌든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확률은 뭐라고 했어요? 일어날 가능성 확실히 보죠. 미래의 상황. 네. 통계는 뭐라고 했어요? 과거 사항이지. 근데 이렇게 미래로 확실히 발생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분포되고 어떻게 발생했느냐는 거지. 그런 확률을 보니까 이렇게 통계가 발생했죠. 네. 근데 확률들이 흩어져 있죠. 그쵸. 그러면 이 확률이면 내가 얼마의 기대를 값을 가졌는데, 이상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나온 게 얼마고, 표준에서 이것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뭐라고? 표준 편차가 크겠죠? 네. 이렇게 수능 계산할 때도 그렇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연대를 갈 수 있는 확률, 서울대를 갈 수 있는 확률은 이건데, 어떤 독립된 것들을 해야 되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종속돼서 그걸 해야 되느냐, 공부를. 그치? 이해됐지? 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걸 다 계산해보니까, 어느 정도의 기대값이 있는데, 실제로 한 번, 두 번, 세 번 봤을 때, 모든 학생들이, 예? 그거가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보다 더 맞을 수도 있고, 덜 맞을 수도 있죠? 네. 그게 어떤 식으로 써놓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전부 다 오랫동안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평균에서 못하는 애 잘하는 애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죠? 네. 그게 정규 분포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려면 서울대 가려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집단을 뽑아야죠. 그쵸. 모집단 이 사람들의 표본, 이게 어떤 집단을 정해서 어디에서 카이스트에서 서울대 가고 싶은 사람, 과거에서 서울대 가고 싶은 이렇게 모집단이 있는 사람들의 평균도 추정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요거랑 얼마나 비율이 돼야 어느 정도 정확한지도 알 수 있죠. 그쵸.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그렇게 돼서 확률 통계를 한 번 더 심화를 하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애들이 그래요. 확률 통계하고 미적하고 어떤 게 더 힘들어요? 확률 통계는 암기예요, 거의. 왜 그러냐면 확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랑 조금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하고 다르게 오해하면 다른 방식으로 확률을 내니까. 통계도 이걸 계산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 공식이. 그 공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려워서 못해요. 무슨 통계법, 이거 대학에 배우니까. 그러니까 확률은 가지수를 많이 외워야 돼요. 이렇게는 이거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종합해서 이거 뽑고 이렇게. 요거는 식으로 계산하니까 쉬워요. 어쩌 보면. 요것도 공식으로 계산하기 쉬운데 요 부분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왜? 식으로요? 굉장히 많으니까 가지수들이. 근데 확률 통계의 식으로 계산한 공식을 하면 이 샘플링으로 문제가 정해져서 순식간에 애들이 풀기도 해요. 됐어요? 네네. 자, 여기서는 합차 수열만 나왔죠? 네네. 요거를 가지고 끌어가서 네. 수열을 했더니 이걸 끝까지 뭐라고요? 이렇게 면적이 있는데 요거에 반 하면 하나를 못 넘어가죠? 네네. 그러니까 합을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거의 0에 수렴하겠죠? 마지막 거는. 네네. 0에 수렴하면 이거를 한계값, 극한의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등비 수열이든 등차 수열이든
이게 거의 마지막 것이 0에 수렴하거나 어떤 숫자에 수렴하면 그것만 딱 하니까 계산을 다 할 수 있죠. 네네. 근데 이게 무한대로 커지거나 무한대로 작아져. 그래서 어떤 걸 계산했을 때는 계산이 안 되고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진동할 수 있죠. 네네. 그걸 발산이라고. 아.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들을, 그죠?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줄어드는 형태를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급수, 등비급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쳤는데, 이게 점보다 엄청 크네. 그쵸. 이 동그라미 크지만 이게 뭐예요? 점 한 개죠. 네. 이 부피가 얼마나 돼요? 없죠. 없어요. 부피 없고 위치만 있으니까 크기도 없고. 그러니까 극도로 한 개까지의 모습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면적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똥 비워버리면 요거를 면적을 계산 안 해도 될 수도 있지만 그죠? 정확한 건 아니죠. 네네. 극도로 한 개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폐쇄된 도형이어야 되죠. 네네. 근데 점 한 개 뚫려도 부피가 없지만 뚫린 거죠. 네. 그러니까 연속돼야 폐쇄된 도형이 되고 폐쇄된 연결된 선이 돼야 이 길이를 정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 길이는 같아요. 이게 점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연속이 안 됐을 때는 이게 폐쇄된 도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된 함수 속에서 수식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의 가치, 이 순간적인, 예를 들어서 점을 모이면 뭐가 돼요? 선이 모이고, 선이 모이면 뭐가 돼요? 면이 되고, 면이 모이면 입체가 돼요. 그죠?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점은 크기 없죠? 크기 없죠? 네. 크기를 더했는데 크기가 생겼네. 이거는 2점부터 2점까지의 상대적인 거리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 선은 길이가 없죠? 부피가. 네. 근데 선을 이렇게 모았는데 면이 됐다 그러네? 아. 말도 안 되잖아. 그쵸. 여점부터 여점까지, 여점부터 여점까지의 상대적으로 하는 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성으로. 이해됐어요? 네. 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뭔 얘기를 해요? 하면 미분을 할 때 이렇게 변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네. 이 점에서의 평균, 이 점에서의 변화는 뭐냐? 그러면 이 순간, 이 접선을 통해서 순간 변화율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 점에서의 평균이 왜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 점 자체, 이런 거랑 똑같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은 어떻게 내요? 그럼 이렇게 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해서 이렇게 내잖아요? 네. 그러면 요 넓이가 돼요. 요 넓이 밑에가. 그랬더니, 이거는요, 원 할 때요, 원 할 때. 원주를 하면 이 원의 넓이를 낼 때 어떻게 되죠? 보통 이렇게 이 파이아를 한 다음에 이걸 삐적삐적 이렇게 하죠. 네. 그렇죠. 반지름으로. 네네. 그랬더니 쌤 여기는 볼록하잖아요. 그럼 이거 더 자르죠. 아. 더 자라도 안 되잖아요. 그럼 거의 일자처럼 자르죠.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네네. 이게 뭐라고요? 미분이요. 아. 이거를 이 선의 길이만큼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면적을 만들어서 가로 곱하기 세로해서 면적을 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것도 어떻게 잘라야 돼요? 이 선의 길이로 잘라야 돼요, 다. 아. 선만큼. 그러니까 뭐라고요? 면을 내려면 뭘 합쳐야 돼요? 선을 합쳐야 돼요. 선의 연속이 면이니까. 선을 합치려면 뭐라고요? 점을 잘라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 면은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를 자르면 뭐가 나와요? 선이 나와요. 이 선 했을 때에 그 숫자를 그걸 미분계수라고 해요. 어떤 함수의 미분한 x값을 대응했을 때의 y값이 개수예요. 개수. 숫자로 나와요. 미분을 해요. 식을. 근데 x축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x축에 있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미분한 식에다 숫자를 넣으면 수로 나오죠. 그렇죠. 이 수들의 규칙성이 도함수예요. 네네. 그러면 이 미분함수가 3차 함수면 도함수는 2차 함수로 나와요. 아. 그걸 미분 계수와 도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이 3차 함수를 미분하면 3차 함수든 2차 함수든 이게 뭐로 나온다고요? 순간 기울기가 나온다고. 아, 그 순간의 기울기, 순간의 값. 그러니까 이 미분을 하면 접선이 필요하죠. 네. 이 접선의 방정식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접선의 방정식이나 자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 한 점이죠.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이 되죠. 네. 이해돼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점점 삼각형이 좁아지잖아요. 네. 그럼 쭉쭉쭉쭉 평형이 이동하면 요 점에 딱 닿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평균값의 정리를 순간적으로 했을 때가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평균값의 정리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접선이 점점 뭐라고요? 아? 접선이 양으로 될 때 이렇게 양수 방향이죠. 네. 그러면 증가해요, 함수가. 이게 음으로 되죠. 네. 그럼 감소해요. 그래서 경제에서 잘 써요. 증가 감소. 또 접선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죠. 0이죠. 그쵸. 그럼 이게 극점이 돼요. 네네. 신기하게도 이게 극대점, 극속점. 이건 극대라 그러고 이건 극소라고 하는데 극대점, 극속점을 보면 이 전 함수가 여기죠. 네. 여기를 통과해요. 요거 극대점과 극속점이 뭐라고요? 나중에? 극대점과 극소점이요? 그거를 여기가 통과한다고. 이게 3차 함수잖아. 그럼 4차 함수 때 이게 통과한다고. 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미분하잖아요. 네네. 미분하면 요 점이 1차 함수에서는 뭐라고요? 이렇게 통과한다고. 아, 왜 0이니까? 0. 그러니까 요거를 통과하면 2차 함수로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통과한다고. 0, 0. 아, 이거는 뭐라고? 미분한 그래프. 요거는 원래 함수. 네네. 이해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도함수. 도함수. 요거는 뭐라고요? 원래 함수. 원래. 그러니까 극대점, 극속점이 여기에서 딱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미분한 거, 원래 함수를 미분해 갖고 뭐 하면? 인수분해하면 네. 어느 x점에서 극대점, 극소점인지를 딱 알 수 있어. 아,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아, 그런데 이것들을 또 범위로 하면 부등식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울기가 빨라져요? 가팔라져요? 아니요. 아니 어떤 2차 함수는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잖아. 네. 이거는 점점 이렇게 가팔라지잖아. 그렇죠. 그 속도가 증가해요? 안 증가해요? 속도가 증가. 증가해요. 그 속도 증가하는 거를 계속 정리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가속도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속도는 방향성을 주는 거예요. 속력은 힘만 있고 이렇게 미분을 해놨더니 그죠? 미분을 해놨더니 그러면 여기까지의 도함수로 순간 변화를 했죠. 네. 그래서 한 점 한 점에 있는 순간 변화들을 다 도하니까 그 y값들이죠. 네. y값이 이 선의 길이죠. 네. 그 선의 길이를 다 합쳤어. 합치니까 이게 적분이 되는 거예요. 면적을 알게 돼. 근데 적분인데 처음에는 부정적분으로 그죠? 가로 세로가 이거 끝까지 다 합칠 수 있는. 이거는 뭐라고 다 합치면 발산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거는 다 합치면 거의 0에 가까우니까 합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앞에 급수 배워야죠?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정적 부분을 기초로 배운 다음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이렇게 물건이 있어. 이렇게 물건이 있으면 이걸 부분 이렇게 원뿔이 있죠? 네. 원뿔을 덩어리로 요만큼 잘라서 하면 되겠죠? 네. 그런 것처럼 점점 짜게져. 네. 그렇게 하는 게 구분구적분이요. 적분을 하는데 구분해. 어떤 범위들을. 그래서 나중에 다 합쳐. 이해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범위를 정해서 범위를 나누어서 잘라서 더해 이런 뜻이에요. 아, 그렇게 이렇게 정적분을 나중에 하다 보면 이 과하게 나오는 넓이를 미분하면 뭐가 되고 이렇게 해서 과하게 나온 그래프들을 속도와 거리에 대한 그래프를 곰방곰방 미분 적분으로 이해하고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아,
원래 적분이나 이런 게 왜 나왔냐면 이렇게 물이 흩어지는데 이 물이 ht어지는 순간 속도의 변화를 계산해서 퍼지는 속도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순간순간의 양을 계산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미분으로 잘라야 되잖아. 그 다음에 그렇게 순간순간 변화한 거를 나중에 퍼진 양을 다 더하면 적분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미적이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배웠어요? 수화는 고1 때, 수투도 고1 때, 이건 1학기 배우고 2학기 배워야 되죠. 네. 그 고2 때는 확통하고 미적분 들어가겠죠. 네. 근데 이과 애들 같은 경우는 미적 둘투, 확률과 통계 심화, 그죠? 기호화 벡터 이것까지 또 배우겠죠. 이해됐나요? 네. 근데 이게 여기 단원에 갈 수도 있고 저쪽 단원에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이과 애들 배우는 건데 나도 이제 많이 안 가르쳤으니까 이거는 그냥 좀 설명하면 미적분 1 배웠죠. 네. 근데 일반 함수를 했죠. 2차 함수나 3차 함수 이런 걸로. 네. 근데 지수 함수, 로그 함수를 배워요. 그렇죠. 지수 함수, 로그 함수를 배우고 지수 함수, 로그 함수를 면적을 내면 이제 극한과 미분을 배우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왜 그럼 지수 함수, 로그는 배우냐? 그러면 더하기 함수가 뭐라고 곱하기라 했죠. 네. 곱하기 수준이 2차 함수, 3차 함수예요. 근데 이게 곱하기 연속의 지수가 되면 이거보다 더 빨리 더 복합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지수 함수 배워야 되고 로그 함수 배워야 되죠. 네. 지수 함수, 로그 함수를 배운 다음에 그 함수를 배우게 되면 그 예를 들어서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 이렇게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 이렇게 되면 되죠. 네. 그렇게 하면 아니면 로그 함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거든요. 함수 그래프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면 되죠. 네. 그러면 로그 함수는 뭐로 쓴다고 그랬어요? 십진법의 상용로그로 쓴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십진법의 상용로그로 미분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수들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 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각함수를 왜 배우냐? 삼각함수. 여기 보세요. 별빛이 이렇게 날라오죠? 네. 그럼 여기에 별빛이 있고 여기에 별빛이 있죠? 네. 요 길이 알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날라오는 이게 요 별빛의 길이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걸린다 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날라오는 길이도 알죠? 네. 요 각도 알죠? 네. 그러면 요 길이를 알 수 있다고요. 그 별과 별 사이의 거리도 계산 안 돼. 요 각도만 계산할 수 있으면 그렇네요. 이게 뭐라고? 태양에서 별까지의 거리 1파섹 이런 거 있죠? 네. 1파섹을 계산을 해서 그게 1초죠. 연주 시자로. 1도.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각도만 알면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거대한 숫자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네. 삼각함수의 각도와 관련된 각도, 호도법. 일반 각도 있지만 각도와 관련된 보는 방법을 배우고 그 각도와 관련돼서 함수의 그래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배우고 그것들을 이를테면 사인 이렇게 보통 배우는 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죠. 네. 그것들의 역수도 배우고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관계에 따라서 함수들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함수를 배우면 그 함수의 합성함수나 역함수도 배우잖아요. 네네. 그런 함수들을 계산한 다음에 한꺼번에 미분하는 방법도 배우겠죠. 그렇죠. 그러면 도함수가 뭐라겠어요? 미분했을 때 미분계수의 뭐라고요? 규칙성을 함수로 만들죠. 그렇죠. 그 함수를 다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 함수가 있고 이 미분한 함수를 다시 공부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 계산의 결과가 이 원래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더 배우는 거죠. 미분해서. 그렇죠. 자, 미분을 배워야 뭐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적분할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럼 넓이가 정해지지 않는 거랑 넓이가 정해진 걸 배우는데 이 적분 계산을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그래서 치환을 한다고 숫자를. 그 아. 다음에 적분을 하면서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 적분을 한 다음에 그 계산이 위야 아래야 대칭이니까 같이 계산해 어떻게 뭐 이런 거 넓이 부피 계산할 때 활용하겠죠. 그렇죠. 회전체도 어쨌든 공부해서 만들면 대칭 해가지고 한쪽 구하면 나머지 걸 별비 도하고 그러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순열과 조합. 이거 아까 했던 거네, 그죠? 네. 이것도. 이게 확률 통계. 네. 그쵸? 확률 통계 위에 있는데. 자, 그럼 기하 벡터는 뭐냐? 보통 그 수완 수투에서 뭐 배운다고 했어요? 원이나 배우고, 그죠? 네. 직선,
이 정도만 배우는데 포물선은 어떤 직선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짐들의 지표예요. 여기랑 반이죠. 네. 여기랑 같죠. 네. 여기랑 같죠. 네. 이런 점들의 집합이에요. 포물선. 포탄이 날아가서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데 네. 직선과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포물선이고 타원은 두 점이 있어요. 두 점. 네. 두 점. 요거까지 포함해서 요 A하고 B를 더했을 때 같은 거리에 있는 쭉 실로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네, 그렇죠. 이게 타원이에요. 초점이 두 개 있는 게. 네. 쌍곡선은 이렇게 대칭돼 가지고 이렇게 대칭된 접근선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 곡선. 이렇게 해서 평면에서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어떤 변수로 뭐 치환하는 것처럼 어떤 변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고 음함수, 음함수 다음에 찾아보자. 자, 벡터는 뭐라고요? 방향을 나타낸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위치 관계, 평면, 입체 이런 것들을 하려면 봐봐요. 이렇게 했을 때 네. 그죠? 삼각형으로 했을 때 이것을 입체를 여기다 놓는 거, 여기다 놓는 거에다 다 다르겠죠? 네. 요 기준점으로 해서 네. 이해했어요? 네. 여기 존재하는 거랑 여기 존재하는 건 다 다르겠죠? 네. 네. 그러니까 어디에 존재해 있는지의 방향성까지 다 계산을 하는 거고 이해되세요? 이게 이렇게 이동을 한다면 방향성도 해줘야죠? 네. 그럼 속도, 가속도 다 해야죠? 그렇죠. 그거를 직선 위에서, 평면 위에서, 공간 위에서 방향성을 보면서 계산을 해줘야죠?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정말 공부를 할 때 힘든 건 뭐예요? 힘든 건 수원하고 수투예요. 수원, 수투. 왜? 미적을 어렵게 낼 수 있느냐? 어렵게 못 낸다는 거. 어렵게 내면 굉장히 힘들어서 대학 과정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 개념 정도만 배운다는 거죠. 실제로 고등 과정에서는 미적은. 이해돼요? 네. 근데 중학교 있을 때도 다 배웠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게 중학교 때도 배웠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이걸 다시 배우죠. 네. 이게 제일 많이 배우죠. 네. 그러니까 한 번 응용해서 내면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4점짜리 문제 틀리는 거는 이렇게 수학 공통 과정 이게 제일 어렵고 요거는 생략되고 어려운 걸 빼기 시작했고 요것도 어느 정도 쉬운 것만 남았고 요것도 기본 공식 배우면 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따라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게 이 수원 수투예요. 수원 수투 공통 과정 이렇게 합쳐서 요거를 뭐라고요? 적어도 20번을 해야 이제 85점이 넘기 시작해요. 수완수투를 통달하면 왜 그런지 알아요? 보세요. 수완수투를 통달하면 여기서 미적 배우죠? 네. 미적에서 풀이할 때 여기 2차 함수, 3차 함수 나오면 이거는 또 그렇죠. 미적에서 뭐 나와요? 그리다 보면 도형 나오죠? 네. 구분구조건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또 이거네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미적 자체 공식은 많잖아요. 그래서 미적 배울 때, 고2 배울 때 수학 성적 홀딱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고3 때 홀딱 또 떨어져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수완수투의 비중이 뭐라고요? 거의 한 70%를 잡아요. 수학 네. 전체에서. 미적 한 20%. 확통 10%.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수완수투 지금 하고 있죠? 네. 이걸 아무리 많이 해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퍼펙트하게 이거부터 하시라는 거죠. 확통 이해하고 한번 보고 기본적으로 하면 되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목차 한번 살펴봤습니다. 동아쌤입니다.